안녕하세요. 저는 윤영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PwC에서 ESG 컨설팅을 리드하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친환경 사업에 대한 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준비된 첫 번째 내용으로서 최근의 지속 가능성 관련된 트렌드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최근의 규제 동향하고 또 기업들의 친환경 사업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규제 동향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의 공시 의무화입니다. 한국과 더불어서 유럽과 미국 등 여러 주요국에서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들을 속속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친환경 관련된 다양한 규제와 또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한 규제들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다양한 규제들이 지속 가능성 관련돼서 강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규제의 시작점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기업들은 친환경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본인들의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부분들도 재조직화하려고 하는 상황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최근의 트렌드들을 좀 해석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 친환경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사업 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주요 기업들은 굉장히 프로액티브한 관점에서의 전환들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발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관점에서 재편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은 부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이라고 하는 사업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수익성이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환경 사업을 하면서 더불어서 원가 경쟁력이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나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주요 기업들의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르셀로미탈 철강 기업입니다. 이 알세로미탈은 2022년도에 저탄소 철강 브랜드를 새롭게 도입을 했었습니다. 요 저탄소 철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소 기반으로 생산됐다거나 또는 고철 스크랩이라든지 또는 전기로 방식에 의해서 생산된 철강들을 이 저탄소 철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탄소 철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 고객의 스콥3를 감축하는데 상당한 기여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파트로는 이제 글로벌한 화학 기업인 바스프의 케이스입니다. 바스프 같은 경우는 캠 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이 브랜드는 바이오 소재라든지 또는 리사이클 재활용 제품의 소재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주로 의미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쉐린이라고 하는 글로벌한 타이어 업체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IMEP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롭게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지표의 특성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바이오 또는 재활용 소재 부분들을 확대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축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친환경 사업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의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들을 도출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로우 카본, 저탄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서큘레러티, 주로 이제 순환 자원을 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높이는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이오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동차 기업의 어떤 친환경 사업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발간된 2023년도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일부 요약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파트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다양한 어떤 환경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품의 전 과정에서 측정했던 내용입니다. 이 제품의 전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업스트림 단계에 해당되는 주로 이제 원료의 구매나 조달하는 활동들하고 또 다운스트림이라고 해서 제 고객들이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제품이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이 끝났었을 때 어떤 폐기 단계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생산,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그 제품의 어떤 전체 과정에서의 어떤 평가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현대자동차는 한 20개 정도의 제품들을 가지고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 주어져 있는 내용들은 주로 내연기관차와 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사례들을 좀 첨부를 해봤습니다. 이 탄소 배출량 관점에서 보니까 전기 자동차가 총량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내연 기관차 대비해서 대략 한 70% 정도 수준의 배출로 감축이 되고 있고, 이 감축은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 중에서 좀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이 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 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효과로 보여집니다. 오른쪽은 그 서큘러 이코노미 관련된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플라스틱 요소들에 대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했거나 또는 PET를 재활용한 플라스틱 자재를 사용했던 내용들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소요되는 플라스틱 제품들도 좀 더 친환경적인 자재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친환경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그 친환경 사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을 텐데, 그 어떤 내용들의 액티비티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 활동을 제품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디자인과 원료에 대한 조달과 생산이라고 하는 앞단계의 프로세스가 있고, 또 이런 완제품이 생산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을 운송을 하고 고객이 사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폐기되는 후단부의 프로세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 내용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친환경 활동들이 정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친환경에 대한 어떤 경제적 현안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성을 높인다든지, 또는 고객의 사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 효율화 또는 연료 효율화를 통해서 그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다든지, 또는 폐기되는 과정에서 그 사용 후에 재사용해서 사용 기간을 늘리거나, 또는 폐기가 되더라도 재활용률이라든가 또는 생분해를 통해서 적절하게 그 폐기되는 과정들에서 이제 친환경성을 찾는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경제적 현안의 아젠다로 좀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친환경 활동 또는 지속 가능성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친환경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업스트림,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전체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친환경에 대한 디지털 솔루션을 좀 더 통합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게 되면 앞단에 있는 원천 데이터 소스들도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가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보게 되면 서플라이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그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RP라든가 MES 생산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R&D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환경 시스템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내부적으로 또 받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고객과 관점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세일즈 마케팅에서도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받아져서 소위 말하는 통합된 지속 가능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통합된 그 지속 가능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굉장히 다양할 텐데,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고객 관점에서 기여하는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이제 바스프의 케이스였는데, 바스프 같은 경우는 4만 개가 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프로덕트, 표준되는 제품을 골랐었을 때의 탄소 배출량하고, 이런 제품들을 다시 별도의 대안이 있는 그 무탄소 제품이라든가 또는 저탄소 제품들을 골랐었을 때 얼마나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 어떤 제품들을 어떻게 선택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탄소가 감소가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측정해낼 수 있는 부분으로 유용하게 이제 그 고객과의 어떤 소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필요한 요소가 그 신뢰할 만한 측정 데이터라고 봅니다. 다양한 정보와 이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진화되는 방향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이런 친환경 사업과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요건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런 변화에 맞춰서 소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데이터적인 진화가 필요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분인데요. 그 친환경 사업에 대한 전환은 결과적으로 환경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근데 기업의 어떤 실무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제품의 안전이나 또는 품질에 불안정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친환경 요소로 인해서 공정이나 또는 소재에 대한 변화들이 우리 사업에 어떻게, 우리 제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R&D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친환경 사업 관점에서의 혁신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R&D에서 출발하는 부분입니다. R&D에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인가, 또는 사용 후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들의 시작점이 이제 R&D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R&D 관점에서 시도해야 되는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과 시스템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친환경 사업에 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데이터, 예측,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이제 NCC에서 제공되는 여러 그 솔루션들이 이런 어떤 그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어떤 친환경 사업에 대한 전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친환경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들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변화 포인트들, 그리고 미래에 엮여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요소들이 이제 친환경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친환경에 대한 사항들, 경청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